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 라는 책입니다. 리 웨이원 지음, 허유영 옮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성실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각 단계에서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복잡한 인간관계를 단순화시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7사람을 잘 선택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와 함께 자랐는가가 중요한데요.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만나기, 둘째는 서로에 대해 알기, 그리고 셋째는 서로 아껴주기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 그리고 서로 아껴주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요, 서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몇 명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좋아, 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할 만큼 자신과 잘 맞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일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친구에게서 어떤 가치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그 관계를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을 것인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다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각각의 단계에서 자신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싶다면 적어도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목은 갖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관찰하고 겉으로 보이는 단점보다 내면의 장점을 발견해서 상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자신이 배워야 할 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2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저마다 성격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참고하고 본받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점이 나와 맞는 것인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위 모든 사람이 장점을 가지고 있되 자신과 잘 맞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둘째, 공평한 기준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이나 미모, 친절함, 냉정함, 첫인상, 옷차림 등은 모두 공평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기존 관념을 버리고 눈앞의 득실을 초월해 상대를 판단하고 친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놀면서 성장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장점을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에 따라서 20년 후의 나를 결정합니다. 주관이 뚜렷하고 창의력이 풍부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먼 훗날까지도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 주관이 있는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주관이 뚜렷하면 기존의 관념과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념의 틀을 벗어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나 사회적 통념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유년 시절에 만난다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창의력의 씨앗은 훨씬 더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줄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친구나 선배, 직장 상사 등 좋은 멘토를 만나야 하는데요. 우선 진실함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함만이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고 서로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일단 성실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닌 능력으로 어떤 일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멘토를 만나는 것입니다. 훌륭한 멘토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검증된 경험들을 배워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멘토를 만나는 일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훌륭한 멘토란 나에 대해 잘 알고 중요한 시기에 객관적이면서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특화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멘토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멘토의 수준이 너무 높으면 내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기가 힘들고 너무 낮으면 나 자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답변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멘토는 자신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멘토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위로형 멘토의 장점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멘토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소연을 잘 들어주고 실컷 울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줍니다. 또 해결형 멘토의 장점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인지 물어보고 함께 문제를 분석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그중 가장 적당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책직형 멘토의 장점은 동료에 있습니다. 누구나 자만하거나 나태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멘토가 책직질과 격려를 해주고 목표가 무엇인지 재차 상기시켜 줍니다. 종종 엄하고 무섭기는 하지만 이런 멘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율성과 용기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또한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훌륭한 멘토는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밝고 유쾌한 기분이 듭니다. 주위에 이런 친구나 스승이 있다면 그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나 자신을 높게 평가하게 되고 자신감도 높아져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낙관적으로 대하고 어려운 일에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삶에 대한 강한 에너지를 지녔을 뿐 아니라 인격적인 매력도 넘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멘토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에게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을 발견하고 그들을 통해 잠재력을 일깨워 자존감이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멘토와는 좀 더 멀리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좋은 사람들이 있는 환경 속에 놓아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매일같이 일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료를 만나야 합니다. 동료의 수준이 나의 성장을 결정합니다. 어느 직장이든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요. 우선 성격은 좋지만 업무 능력은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업무에서는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지만 남에게 밉보이는 일이 없으므로 대부분 평판이 좋습니다. 반대로 능력은 뛰어나지만 대인 관계에 서투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적과 성과로서 자신을 표현하지만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합니다. 인간성도 좋은데 일도 잘한다면 최고로 이상적인 동료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자기 관리가 투철한 사람은 타인 관리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골치 아픈 동료에게 과감히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꼭 명심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동료든 상대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먼저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롤 모델인데요. 롤 모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성공의 기회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손실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더라면 잡을 수 있었을 관계의 끈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변명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탓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원인은 제대로 배울 곳이 없었거나 아니면 본보기가 될 사람을 제대로 찾지 못한 데 있습니다.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경청하는 능력. 남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만 타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 공정함. 많은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타인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3. 신뢰.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특별한 호소력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본받고 싶다면 일단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요. 좌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전환점으로 삼아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다음은 파트너인데요. 파트너를 잘 골라야 성공합니다. 파트너는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맞는 파트너를 고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인간성인데요. 이해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인간성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일처리 능력인데요. 인간성과 능력을 모두 갖추어야만 훌륭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한 사람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아마 그 사람과 큰 일을 도모하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파트너를 믿지 못한다면 함께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정직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직함이란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있든 자기 믿음과 가치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사람됨이 올바른 사람을 곁에 많이 두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우리는 쓴소리와 비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속마음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 진심으로 대해야 하며 속이거나 악의적으로 무언가를 숨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 합니다. 관심사가 다르면 대화를 나눌 만한 화제가 적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기가 힘이 듭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친구 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 사이라면 양 방향으로 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나누는 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 공감하고 교류하며 소통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 사이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높은 정신적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마음속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신뢰를 보내는 한편 내 과오를 지적하고 함께 중대한 변화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감입니다.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친구는 평생 가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지나 대학 시절에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은퇴 후에도 친구는 새롭게 사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친구가 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는 행동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는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절대 허투루 사귀지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데요. 결혼과 사랑도 일종의 투자입니다. 사랑해야만 투자의 미천이 생깁니다. 하지만 돈을 모아 창업한다고 해서 모두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이든 사랑이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꾸려 나가는지에 대한, 즉, 그 과정에 있습니다. 스스로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하고 또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나 서로 존중한다면 그리고 함께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원만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인생의 가치를 확립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의 의의를 확실하게 알고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실현할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진실로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 나를 알아야 남도 알 수 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현명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더 현명한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안다는 것은 아주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면 남들이 정해준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3.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장점 가운데 남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큰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단점으로 부각되는 게 아니라 장점으로 부각되는 법입니다. 타고난 재능이든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얻어진 것이든 간에 자신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 남들에게 호감을 사고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되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혼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불장군은 어느 순간 동안은 멋지게 보일지 몰라도 남들이 쉽게 다가가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적습니다.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해 라는 마음 대신에 우리가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5. 자신감이 모든 일의 기초가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초짜는 당황하며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신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쭈뼛거리며 지레짐작으로 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괜찮아. 처음에는 다들 실수해. 그래도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며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의 결과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정말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는 만큼 일의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6.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세워놓으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을 수 있고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달성해야 할 목표, 먼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나눠서 정리하면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인맥 지도를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적어보고 그들과의 관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인맥 지도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자신이 그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8.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소개할 자리가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는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매력적인 자기소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인상입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면 고유한 매력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 하려는 대신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다가가야 합니다. 9. 공통의 화제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은 상대와 공통점을 느끼면서도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낯선 사람과 만나 교류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화제를 먼저 찾아야 하는데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된 주제를 통해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다른 점을 나눌 수 있다면 그 대화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 먼저 다가가 소통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주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거절의 공포만 극복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관계의 문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누군가 먼저 다가온다면 친절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소통해야 합니다. 10일, 상대에게 집중하면 좋습니다. 타인과 대화를 할 때 딴 곳에 정신이 팔린 듯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다른 곳을 보고 있다든지 손장난을 친다든지 하는 행동은 상대를 무시하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세상에 그와 나밖에 없다는 듯이 또 그 사람의 말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다는 듯이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그의 말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보다 내가 어떤 태도로 그의 말을 듣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12. 성실한 호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간혹 모임을 주도할 기회가 생긴다면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임의 참가자일 때와 호스트일 때는 완전히 달라진 역할만큼 보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모임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태도로 호감을 표시하는 것, 다양한 대화가 잘 오갈 수 있도록 두루 살피는 것 등은 귀중한 경험이 됩니다. 13. 적당한 자기 PR은 필수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지 않아도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잘 알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일을 해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PR은 잘난 척이 아니라 자기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고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14. 예의는 기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예의와 매너는 필수 요소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인사를 하는 것,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감사하거나 사과해야 하는 일에 늦지 않는 것 등은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예의입니다. 상대가 나와 친하든 친하지 않든 심지어 내게 적대감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15. 외출하기 전에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외출하기 전에 자신의 이미지를 점검하고 지갑 속에 자기 명함이 충분히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메모 도구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남도 내게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 질투심을 경계하라.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본능적인 질투 대신 진심 어린 칭찬을 해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만이 정정당당하게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17. 친구와 항상 연락하라. 화초를 기를 때 계속 물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면 상대에게 자주 연락하며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지속적인 관심은 필수입니다. 18. 타인의 보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데는 익숙하지만 받는 것에 서투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은 다 퍼주면서도 다른 사람의 성의를 받는 것은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진심으로 내게 감사를 표시한다면 흔쾌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19. 효과적인 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은 스펀지에 스며든 물과 같아서 짜낼 수 있습니다. 일의 중요도에 따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쓸데없이 흘러가는 시간만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도 이전보다 원하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해낼 수 있습니다. 20.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인데요. 그 24시간을 잘 나누어서 오늘 할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오늘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면 내일 일에도 지장을 줄 수 있고 결국 전체적인 진행에 차질이 옵니다. 그날 해야 하는 일들을 하루하루 성실히 처리한다면 아무리 방대한 계획이라도 차근차근 끝낼 수 있습니다. 20일, 24시간 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어떤 연락이 왔다면 적어도 24시간 내에 회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연락을 한 사람은 궁금해하지 않고 우리도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게 됩니다. 22.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말해야 합니다. 수화기를 들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야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든 충분히 준비하면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23. 접대 약속을 거절해야 합니다. 무의미한 접대나 사교 자리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비슷한 초청이 계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24. 계획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전에 계획해야만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교 활동에 참여할 때에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5. 자발적으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다면 남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에는 남을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의 괴로움과 곤란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도움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26. 남의 의견을 곧바로 수용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남들이 내게 좋은 의견을 주었다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거나 변화시켜야 합니다. 며칠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식의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27. 자주 대화하라. 사람들과 자주 대화를 하면 자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의 전환을 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아이디어도 풍부해집니다. 여가 시간에 게임이나 TV 시청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28. 중요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 인간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그 안에 녹아 들어간다면 공통 관심사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서 자신의 재능을 남들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작정 아무 모임에나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임에 나가야 합니다. 29.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직접 도와줄 수 없다면 다른 친구에게 대신 도움을 요청해도 무방합니다. 내가 좌절했을 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바란다면 평소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내 도움으로 성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0. 가끔씩 낯선 분야의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감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낯선 분야의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고 인간관계도 넓힐 수 있습니다. 30일. 선택하기 힘든 일이 닥친다면 직감을 믿는 것도 좋습니다. 가끔은 이성을 따르기보다 직감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판단을 내리기가 힘이 든다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2. 진심과 인내심을 보여야 합니다. 진심과 인내심은 가장 소중한 성품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생각이나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심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인맥을 더 안정적으로 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실력을 길러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33.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친구들을 도와주어야만 그들도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주고받는 관계인데요. 내가 상대를 대하는 것처럼 상대도 나를 대합니다. 34.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충분한 인내심과 상대의 비밀을 지켜주는 신뢰입니다. 35.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해 상대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입으로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의 마음에 칼을 꽂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36. 눈에 띄지 않는 사람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모든 일을 존중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 누구와도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7. 자원을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탄탄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면 나만의 자원이라고 해서 숨기고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쌓아두기만 한 자원은 가치가 없습니다. 사용할 때 그 가치가 발휘되는데요. 자신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계속 순환시켜 더 넓은 세상을 개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좋아진 내일을 만들고 싶다면, 그리고 그렇게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신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 자신의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태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